2025년 1분기가 끝나가고 4월 2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다양한 신작 애니뿐만 아니라 속편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속편들은 쇼츠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4월 신작 애니 중 추천할 만한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신작은 라자로입니다. 포스터만 봐도 느낌이 오듯이 자파니스 클래식 카우보이 비밥의 와타나베 시니치로 감독 작품입니다. 조닉 시리즈의 감독인 체드 스타일스키가 와타나베 감독을 존경하는 밝혔고 이에 함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되면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대략적인 스토리는 2052년 한 천재 박사가 개발한 기적의 약이 사실은 복용 3년 후 사망하게 만드는 약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박사는 자신을 찾아내지 못하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모습을 감추고 박사를 찾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5인조 팀 라자로의 이야기입니다. 흔하다면 흔한 소재이지만 이 작품의 핵심은 액션입니다. 액션장인 스타일스키와 아파의 조합에 제작진뿐 아니라 성우진까지 빵빵하여 이 정도면 실패하기가 더 어려운 수준이지만 어째 불안한 느낌도 드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위치워치입니다. 유아소비가 픽한 작품이라는 것만 봐도 신뢰가 가는 위치워치는 마녀 수행 중인 여주인공과 오니의 힘을 가진 소꿉친구이자 사형마인 주인공이 함께 동거하며 벌어지는 판타지 코미디입니다. 제작사는 5등분과 100등분을 제작한 바이브리로 작화와 캐릭터 디자인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재미있을 작품으로 예상됩니다. 투비 히어로 X는 중국 비리비리와 애니플렉스의 합작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입니다.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배경으로 한 히어로 액션물로 일단 들어간 돈이 상당해 보이는 작품입니다. 작화와 액션 퀄리티가 준수하고 성우진은 과하되 못해 넘칠 지경에 음악은 그 사와노 히로유키가 맡았기에 라자로와 함께 2분기 최대 기대작으로 꼽힙니다. 다만 중국 합작이라는 점을 떠나 솔직히 그다지 느낌이 오지 않는 스토리에 항상 불안 요소가 많은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라는 점, 오리지널 애니의 음악만 맡았다 하면 미묘한 성적을 거두는 사와노 히로유키의 존재로 인해 끝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유어포르마는 모든 기억을 저장하는 유어포르마가 보급된 세계를 배경으로 파트너를 계속해서 갈아치우는 천재 수사관 에티카와 로봇치곤 너무 잘생긴 헤롤드의 SF 범죄물입니다. 무거운 분위기와 SF 범죄라는 장르는 사이코패스가 떠오르고 거기에 묵직한 연출을 주로 해온 감독이 더해져 꽤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성우 역시 하나자와 카나 부부가 함께 주연을 맡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작사가 골든카무이 시리즈 외엔 애매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머 포켓츠는 키이사의 미연시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여름방학 조모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작은 섬으로 들어온 주인공이 다양한 소녀들을 만나는 다분히 미연시적인 스토리로 최근 키 애니들이 상당히 부진하였기에 절치부심하여 돌아온 작품입니다. 원작 게임의 평도 좋고 미연시 원작 애니를 제작한 경험이 많은 제작사이기에 이번에야말로를 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PV에서의 작화나 캐릭터 디자인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볼륨이 큰 게임 원작임에도 불구하고 이쿨 구성이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잘 담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어느 마녀가 죽을 때까지는 저주로 인해 앞으로 1년 뒤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견습 마녀가 저주를 풀기 위해 천명분의 기쁨의 눈물을 모으고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내용으로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라이트 문예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쉽게 말해 라이트 노벨의 연령업 버전으로 마녀의 여행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바꾼 느낌이라 이해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다만 흥미로운 스토리에도 걱정되는 점은 감독과 제작사로 가스괴물 같은 가벼운 작품을 주로 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뭐 마녀도 판타지고 문이라지만 그래도 라이트니까 한번 송을 솜치고 볼 듯합니다. 영의 더 록, 영의 밴드 크라이. 록은 숙녀의 소양이기에입니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뜬금없이 아가씨 학교에 다니게 된 주인공이 좋아하는 록을 숨긴 채 학교 생활을 이어가던 중 또 다른 탑 숙녀가 드럼을 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함께 밴드를 시작하는 작품입니다. 보치, 걸뱅크, 방도리의 밴드 열풍을 이어갈 만한 작품으로 차이점이라면 보컬이 없는 인스트루멘탈 밴드라는 점입니다. 즉, 격정적인 연주가 이 작품의 흥행을 가를 포인트입니다. 밀리마스를 통해 검증된 감독의 반다이 남코 픽처스 제작으로 딱히 걱정될 만한 요소도 없고 PV에서의 연주씬까지 훌륭하기에 전반적인 퀄리티만 괜찮다면 이번 분기 다크호스로 유력한 작품입니다. 대충 카테고리 같은 느낌을 내주면 좋겠네요. 다음으론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늘 먹던 익숙한 그 맛들입니다. 끝이 아닌 시작은 절대 권력을 손에 쥐었으나 다른 것들을 잃은 왕이 마법과 몬스터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산다는 너무나 익숙한 이 세계의 전생 작품입니다. 특이하게도 미국의 웹소설이 원작인데 한국계 미국인 작가의 데이트 웹소설로 애니화 이전에 웹툰화가 먼저 되었습니다. 이 역시 상당한 인기를 끌었기에 충분히 검증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사가 상당히 별로고 굴곡이 심한 감독까지 더해졌기에 불안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탄탄한 원작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기대까지 한몸에 받고 있는 작품이기에 자본의 힘으로 아는 맛이 무섭다를 증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촌구석 아저씨 검성이 되다는 제목과 부제인 그냥 시골 검술사범이었는데 대성한 제자들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스토리는 전부 파악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목과 부제, 시놉시스만 보면 그저 그런 양산형 작품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작가의 검술에 대한 높은 이해와 묘사, 코믹스에서의 액션과 연출은 제목이 억제기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정도입니다. 반드시 코믹스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외톨이의 이세계 공략을 대차게 말아먹었던 감독과 제작사의 합작이기에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원재료의 수준이 전과는 다르기에 희망을 걸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성간국가의 악덕 영주는 아내에게 배신당한 퐁퐁 주인공이 과로로 사망한 후 스페이스 오페라 세상에 전생하여 이번 생에서는 착취 않은 삶을 살겠다며 자신의 영지를 발전시키는 착각물입니다. 잘만 풀린다면 이번 분기 다크호스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라 기대되는 작품으로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던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와 비슷한 느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이 우주이기에 전함이나 로봇 등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쪽으론 나름대로 잔뼈가 굵은 감독이라 괜찮지만 걸리는 부분은 역시 제작사로 주로 뽕빨물을 제작하거나 작화가 불안정한 편이라 결국 까봐야 알 듯합니다. 완벽해서 귀여운 구석이 없다고 파혼당한 성녀는 이웃나라에 팔린다는 긴 제목 그대로의 작품으로 악역영예물의 사촌 정도 되는 성녀물에 주방물을 짬뽕한 작품입니다. 제작사와 PV를 보면 퀄리티는 괜찮은 수준으로 보이고 감독은 인지도가 낮고 액션 쪽을 주로 한다는 평으로 인해 순정물을 잘 만들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주인공이 예쁜이 된 것 아닐까요? 범람하는 영예물 중 단연 눈에 띄는 고릴라 영예는 성인이 되면 동물신의 가호를 받는 로판 세계관에서 소심한 주인공이 고릴라 신의 가호를 받는 작품입니다. 괜찮은 감독이기에 믿음이 가지만 딱 킬링타임 정도의 애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재야 참신하다만 결국 예상을 벗어나는 전개로 가진 않을 테니까요. 과연 고릴라 영예는 이번 분기에 다크호스 아니 다크 고릴라가 될 수 있을까요? 빼먹기 아쉬운 러브 코미디도 두 작품 선정하였습니다. 남녀의 우정은 성립할까? 제목만 봐도 전개가 예상되는데 JC 스태프 제작의 JC 스태프 소속 감독의 작품이라 무난한 러브 코미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히로인의 매력만 있다면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시운지가의 아이들은 렌탈 여친 작가의 두 번째 애니화 작품으로 부잣집 7남매 중 장남인 주인공과 친남매가 아니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격변하는 관계를 그린 러브 코미디의 할인 작품입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설득력을 올려주는 5자매, 이꼬르 5 히로인과 동화공방의 작화가 이 애니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14년 만에 복귀한 감독이 약간의 불안 요소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놓은 것이 아닌 참여작들이 준수했기에 충분히 볼만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상물만을 찾아다니는 난민분들을 위한 캠프 역시 내 작품이 있습니다. 갑자기 여행은 만화가 지망생 주인공이 연재에 실패한 뒤 문득 여행을 떠나는 작품으로 캐릭터 디자인과 단행본 표지 그리고 PV를 보았을 때 유르캠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작품입니다. Q&A 출신의 리제로의 감독으로도 유명한 와타나베 마사하루 감독이기에 볼만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여행이 유르캠 향 첨가였다면 모노는 유르캠 작가의 작품으로 사진부와 영화연구회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신의 포토부가 유르캠의 배경인 야마나시현을 여행하는 작품입니다. 실력 있는 연출가가 감독으로 데뷔했다는 점, 캐릭터 디자인이 준수하다는 점, 일상 전문 제작진들이 많다는 점으로 인해 상당히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날들은 지나가도 밥은 맛있다는 귀여운 여자애들이 식사하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입니다. 사실 오리지널 애니는 추천하기 꺼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논논비요리 작가가 원한을 맡고 감독 역시 논논비요리 시리즈 전부를 담당한 감독이기에 무난하게 힐링하기 좋은 애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닌자와 암살자의 동거는 의도치 않게 탈주한 닌자와 킬러 여고생의 동거를 다룬 일상 코미디 작품입니다. 미소녀들만 잔뜩 나오는 것으로 보아 무난한 미소녀 동물원 작품이라 생각되지만 샤프트 제작의 마마마로 유명한 미야모토 유키히로 감독이 더해져 재미가 보장된 작품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론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되는 애니입니다. 입어주세요 타카미네 양은 팬티를 벗어서 시간을 되돌리는 나츠키 스바루가 본다면 피눈물과 코피를 쏟을 법한 능력을 지닌 완벽한 학생의 장과 그녀의 속옷을 챙겨주는 담당이 된 주인공의 야한 러브 코미디입니다. 일상 코미디 분야가 맛있는 감독과 상당히 위험한 신사용 PV로 보아 꽤 인기를 끌 듯한 작품입니다. 숨겨 마키나 양은 메카닉 덕후 주인공과 오타쿠에게 친절한 갸루가 아닌 야스 로봇이 동거하게 되는 작품으로 한 편의 12분짜리 애니입니다. 아마 하수들은 즉시 달려가서 보겠지만 고수는 블루레이를 기다릴 거. 조금 사랑이 과한 다크엘프가 이 세계에서 따라왔다는 이 세계를 구하고 돌아온 주인공을 얀데레 다크엘프가 현실 세계까지 따라와 꽁냥거리는 내용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음지작이 양지에서 정식 연재에 성공하여 애니화까지 이뤄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PV가 유튜브판과 연령 제한판이 따로 나뉘어 있는데 당연히 연령 제한이 걸린 쪽이 조회수가 낮겠죠? 다만 솔직히 마키나 양은 몰라도 타카미네 양에 비해선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기에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 작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4월 2분기 신작 애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작품은 라자로이고 무난하게 흥행할 것으로 보이는 작품은 위치워치라 생각합니다. 또한 총구석 검성과 성간국가의 악덕 영주는 퀄리티만 뒷받침된다면 이번 분기 다크호스가 되기에 충분한 포텐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제가 다루지 않은 작품 중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이번 분기 신작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애니타임 무당이었습니다.